으이구, 저것 좀 보게나. 여리여리한 사내가 저런 살덩이랑 혼례를 치다니. 혼례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랑은 바람에 날아갈 듯 가냘픈 선비였고 신부는 보통 여인 2배는 되는 거구의 뚱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그때 뚱뚱한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쌀 한 톱이라도 보탠 게 있느냐? 순간 하늘에서 수년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경기 남부의 작은 고을에는 수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땅은 갈라져 금이 갔습니다. 농사는 말라 죽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백성들은 하늘이 이 고을을 버렸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관아에서는 기우제를 지냈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마을의 늙은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등을 돌린 해로다. 그해 가을, 고을은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힘이 없었지요. 땅은 사람을 배신했고 사람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고을 끝자락에 몰락한 양반가의 새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새색시의 이름은 윤씨였습니다. 상민 출신이었으나 얼굴만큼은 단아한 인상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윤씨의 몸집은 남달랐습니다. 보통 여인의 2배는 되어 보이는 풍채였지요. 가마에서 내릴 때는 가마꾼 둘이 애를 먹었고 대문을 들어설 때는 옷고름이 문설주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살이 찐 색시는 처음 보는구먼. 흉년에 저리 살이 쪘다니 참으로 묘한 일이로세.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씨가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에 불과했지만 곧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지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년 만에 내리는 단비였습니다. 아이들은 빗물을 받아 마셨고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지요. 그러나 윤씨 집안의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저 뚱뚱한 계집애가 시집 오던 날 비가 온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기뻐할 때 오직 시어머니만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요. 윤씨가 시집 온 집안은 한때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지 3년째였고 남편인 박선비는 과거에 계속 낙방하여 집안을 일으킬 힘이 없었지요. 살림은 궁핍했고 사랑채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성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은 언제나 차가웠지요. 특히 윤씨의 풍채를 볼 때마다 입맛을 다셨습니다. 흉년에 저리 살이 찐 것을 보니 친정에서 혼자 배불리 먹고 자란 게로구나.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도 윤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인 박진사가 집안의 땅 문서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수시로 찾아와 땅을 팔라고 압박했지요. 형님 집안이 이 모양인데 차라리 땅을 나에게 넘기시구려. 내가 제값을 쳐드리리다. 유일하게 윤씨의 편은 집안의 늙은 머슴 돌쇠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수가 적었으나 윤씨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묵묵히 도왔지요. 윤씨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뚱뚱한 몸을 이끌고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윤씨는 쉬지 않았지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병든 시아버지께 죽을 올렸습니다. 제사 준비도 윤씨의 몫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어려웠지만 제사만큼은 정성을 다했지요.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 윤씨는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때로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났지요. 윤씨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서 적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기운이었지요. 어느 날 밤, 윤 씨는 감나무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 밑동을 보니 흙이 약간 움푹 패인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무언가를 묻어둔 듯했지요.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초하루와 보름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집안의 평안과 시부모님의 건강을 빌었지요. 뚱뚱한 몸으로 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윤 씨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을 드러냈던 우물에서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샘솟듯 올라왔지요. 물이다. 우물에 물이 났다.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요. 윤 씨 마님이 치성을 드린 덕이로구먼. 복덩이가 시집 왔구나. 사람들은 윤 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치성으로 우물에 물이 차다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을 길어 시어머니께 드렸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윤 씨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자식을 데려왔고 어떤 이는 곡식을 들고 와서 기도를 부탁했지요. 윤 씨는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정성껏 치성을 드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윤 씨를 무당처럼 대했습니다. 박선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기회에 집안의 명성을 높일 수 있소.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오. 그러나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과 조상님의 은덕이지요. 윤 씨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며 복은 각자의 정성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윤 씨의 겸손한 태도에 오히려 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자애로웠고 눈빛은 깊었지요. 노파는 윤 씨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씨, 고생이 많구려. 할머니, 누구십니까? 윤 씨가 묻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의 옛 주인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집엔 아직 복이 남아있느니라. 노파는 마당의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아래를 보거라.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 말을 남기고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윤 씨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서 있었지요. 노파는 분명 이 집안의 조상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름 후 집안에 중요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사흘 전부터 목욕 재개하며 제수를 준비했습니다. 뚱뚱한 몸으로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지요.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윤 씨는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상 위에 촛불이 갑자기 꺼진 것입니다. 바람도 없는데 두 촛불이 동시에 꺼졌지요. 이게 무슨 흉조란 말이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선비도 당황했습니다. 제사에서 촛불이 꺼지는 것은 조상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정을 탔구나. 최 씨 부인이 윤 씨를 꾸짖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홀로 제청에 남았습니다. 뚱뚱한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밤새 촛불을 지켰지요. 졸음이 왔지만 윤 씨는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새벽이 되자 촛불은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김 씨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윤 씨 마님, 우물에 물이 난 것이 치성 덕분이라 하던데 그게 아니구먼.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지나다가 보았지.
마님께서 삽을 들고 우물가의 흙을 파내시는 것을 말이오. 우물이 막혀 있었던 것을 마님께서 손수 흙을 파내어 물기를 낸 것이오. 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윤 씨는 우물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밤마다 몰래 흙을 파냈던 것입니다. 뚱뚱한 몸으로 삽질을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집안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 시성도 들였지만 손도 쓴 것이지요.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감탄했습니다. 소문은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가 하늘에만 빌지 않고 직접 땅을 팠다는 것.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비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박선비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삽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요.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부인이 고생하는구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이 제 도리입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지요. 박선비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가마에서 내릴 때는 뚱뚱한 몸집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지요. 윤 씨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차 한 잔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지요. 그러나 윤 씨의 마음 한편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얼마나 나서는 것이 옳은가, 집안의 일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진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문서를 펼쳤지요. 형님, 이것은 형님께서 3년 전 내게 땅을 팔기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시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박 진사는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위조된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땅 문서를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박 진사가 떠난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땅은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땅을 잃으면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친정으로 가서 어머니께 남은 폐물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은비녀, 옷가락지, 작은 항아리에 담긴 은자까지 윤 씨의 전 재산이었지요. 이것으로 시간을 벌겠습니다. 윤 씨는 박 진사를 찾아가 폐물을 내밀었습니다. 땅 문서 대신 이것을 받고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박 진사는 비웃었지만 폐물의 가치를 보고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한 달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는 정말로 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집안에 존망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의 노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파 보거라. 내가 찾아야 할 것이 거기 있느니라. 꿈에서 깬 윤 씨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요. 윤 씨는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뚱뚱한 몸으로 땅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그러나 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자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기와 항아리였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문서를 펼쳐보니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진짜 토지 문서였습니다. 3대에 걸쳐 내려온 땅의 원본 문서였지요. 거기에는 박 진사가 주장하는 땅은 애초에 이 집안의 것이 아니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 진사의 거짓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곧바로 문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서를 품에 넣고 생각에 잠겼지요. 욕심을 부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집안을 지킬 만큼만 쓰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물의 물도 감나무 아래의 문서도 모두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어머님, 이제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눈빛을 보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 해보거라.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지요. 윤 씨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사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였습니다. 문서는 숨겨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꺼내 보일 작정이었지요. 윤 씨는 뚱뚱한 몸을 이끌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땅 문서의 역사를 물어보고 증언을 부탁했지요. 사람들은 윤 씨의 정성에 감동하여 기꺼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앉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앉았지요. 내가 너를 미워했던 것은 사실 너 때문이 아니었느니라. 최 씨 부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안이 몰락한 것은 내 탓이었느니라.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땅 문서를 내가 잃어버렸지. 그 뒤로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느니라. 윤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가져온다는 소문이 돌 때 두려웠느니라. 내가 내 죄를 드러낼까 봐, 내가 나보다 나은 며느리가 될까 봐 말이지.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집안을 지키는 동지가 된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사가 관아의 아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철거 명령서가 들려 있었지요. 땅 문서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 집을 비워야 할 것이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전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는 절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신음했지요.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끝이로구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노력도 발견한 문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지요. 그때 윤 씨가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뚱뚱한 몸을 일으켜 박진사 앞에 섰지요. 제가 관아에 가겠습니다. 이 일에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박진사가 비웃었습니다. 계집이 무엇을 안다고 관아에 나서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윤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마지막 싸움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관아로 갔습니다. 상민 여인이 관아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윤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품속에는 감나무 아래서 찾은 문서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집안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뚱뚱한 여인이 관아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저 여인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박진사와 맞서겠다니 용기가 대단하구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들고 관아 문을 들어섰습니다. 군수 어른 앞에서 윤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윤 씨,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나왔사옵니다. 군수가 물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무슨 일이냐? 윤 씨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위조 문서, 집안의 억울함,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말이지요. 목숨 같은 체면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진실만이 중요했습니다. 박진사도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군수 어른, 이 여인의 말은 거짓입니다. 제가 가진 문서가 진짜입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위조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윤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을 보십시오. 시아버님의 진짜 도장과 다릅니다. 군수가 두 도장을 비교했습니다. 과연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도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윤 씨가 품속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토지 문서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찾은 그 문서였습니다. 군수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대에 걸친 기록, 관인, 증인들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이 문서가 진짜로구나. 군수가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어디서 훔쳐온 것입니다. 박진사가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차분하게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나섰지요. 이 땅은 원래 박 씨 집안의 것이 맞습니다. 박진사의 말은 거짓입니다. 어르신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윤 씨가 실패했다면 유배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군수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진사는 위조 문서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박 씨 집안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관아가 떠나가라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의 노파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구나, 아가씨. 이제 나는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윤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증조할머니였느니라. 내가 살아생전 땅 문서를 감나무 아래 묻어두었지.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의 비, 우물의 물, 감나무의 소리, 모든 것이 증조할머니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까? 윤 씨가 묻자 노파는 웃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집안을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것이니라. 노파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손에 맡긴다. 잘 돌보거라. 그리고 노파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제야 말하겠구나.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니라.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의 죄책감이 비로소 풀린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박 씨 집안은 땅을 되찾았습니다. 박진사는 곤장을 맞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 집안을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집안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씨는 이제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뚱뚱한 몸이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했습니다. 집안의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빚을 갚았고 병든 시아버지의 약값도 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복덩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윤 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인사를 했고 아이들은 따랐습니다. 윤 씨 마님께서 오신다. 복덩이 마님께 인사드려라. 그러나 윤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복은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라고 말했지요. 고을에서는 윤 씨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뚱뚱하지만 지혜로운 며느리, 집안을 살린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피어난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개로구먼. 윤 씨는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박선비가 다가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것이오.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뚱뚱한 아내와 마른 남편, 보기엔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씨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윤 씨는 현명한 안주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야기했지요. 옛날에 복덩이 며느리가 있었다네. 뚱뚱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집안을 하늘처럼 섬겼다네. 윤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욕심을 버리고 집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이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윤 씨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복덩이가 시집왔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